이분들 다섯 번째 숙제가 내일 모레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11시에, 오늘 저녁 11시에, 이 조교가 같이 한번 문제풀이를 살펴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스템 분석하는 것들을 살펴봤었고, 문제풀이 밤 11시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보디플롯, 주파수 도메인 해석하고 보디플롯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요. 그 자세하게는 안 그랬지만 그래도 대충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살펴볼 수 있을 수준으로 그리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왜 뭐 더 자세하게도 그리는 뭐랄까요, 그 규칙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뭐 댐핑이 얼마면 여기 뭐 이런 뭐랄까, 댐핑이 얼마면 위상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가고, 댐핑이 얼마면 뭐 얼마 정도면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하게 정말 컴퓨터처럼 그릴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적당히 도움이 되는 수준, 우리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으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었고, 음, 이게 이제 저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게 루트워커스로는 살펴볼 수 없었던 것들을 더 알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우리 다시 루트워커스랑 연결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오픈룹 시스템의 루트워커스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이제 클로즈 네거티브 이그 단위 피드백을 상수 K 개인과 함께 걸었을 때 클로즈 룹 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보면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우리 충분히 연습 많이 했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개인을 키우면 암만 키워도 이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진 않는 시스템인데, 다른 예로 이런 오픈룹 플랜트가 있다고 치면, 그때 이게 오픈룹 폴이 이렇게 세 개에 위치하고, 루트루커스는 여기서 쪼개져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폴이 세 개가 남으니까 하나는 180도로, 하나는 60도, 하나는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K가 개인이 0일 때는 오픈룹 폴하고 같고, 개인이 점점 커지면 여기 있는 폴들이 이렇게 점점 움직여서 여기 어떤 순간에는 K가 뭐 어떤 값을 경계로 해서 그 K 바보다 작을 때는 클로즈룹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고, K 바보다 커지면 이제 언스테이블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 점이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 시스템의 특성이 완전 뒤집혀 버리니까. 그리고 이 K 바라는 숫자를 알면 우리가 개인을 어디까지 적당히
안정한 시스템, 클로즈룹 시스템이 안정해진 범위 하에서 우리 시스템을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파란색 루트로커스 상에 있는 모든 점들 있잖아요. 여기 다 저기 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이제 무수히 많은데 이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나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스템 이 파란 선 위에 있는 루트로커스 위에 있는 점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1 더하기 gk 하면 얘가 이제 0이 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루트로커스 그리는 것도 다 여기서 출발해서 했잖아요. gk가 결국에는 이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뭐 어떤 플랜트 하나라고 치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활용을 해서 순서를 바꾸고 KG로. 그래서 KG가 뭐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KGS가 매그니튜드가 1이고 KGS의 각도가 180. 이 파란색 루트로커스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걸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S는 뭐예요? 여기 S가 뭐죠? S는 파란색 위에 있는 이 점. 그걸 이제 얘가 S인 거죠. 그래서 그 S는 뭐 어떤 복소수들이고 그 복소수를 GK 그 복수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 값이 이제 매그니튜드가 1이고 위상이 180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관심 있었던 요 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요 점은 그 중에 좀 특별한 점이죠. S가 그냥 허수값만 있는 점. 그래서 요 점은 특징을 다시 써보면 1 더하기 G, KG 이 허수 축상에 있는 점은 이제 J 오메가라는 애로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 관심 있는 점은 특히 이제 요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이 뭔가 그 우리가 관심 있었던 스테이블한 데서 언스테이블한 데로 넘어가고 아니면 언스테이블한 데서 스테이블한 데로 넘어오는 그런 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다시 써보면 KG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가 1이고 KG의 J 각도가 180이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G 오메가의 매그니튜드하고 각도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할 거 없이. 그런데 이 KG에다가 J 오메가를 집어넣은 J 오메가를 KG에다 집어넣은 그놈의 매그니튜드하고 각도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그렸던 그 보디 플롯의 그 두 그림에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KG라는 트랜스퍼 펑션. 근데 뭐 K는 지금 상수고, 그러니까 결국 G가 중요하겠죠. 그 펑션에 요놈의 보디 플롯을 그려보면, 보디 플롯이 매그니튜드 플롯이 있고, 페이지 플롯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 플롯 두 개에서 매그니튜드가 1이 됐고, 페이지가 180이 되면, 그러면 그 클로즈룹 닫으면 시스템 깨지기 시작한다.
이,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지금 루트로커스 상에서 클로즈룹 이게 이 루트로커스 상의 파란색 선은 클로즈룹 폴의 위치들인데 특히 지금 관심 있는 데는 요 스테빌리티와 인스테빌리티 사이를 이제 넘나드는 요 경계선상에 있는 점이 굉장히 지금 관심이 있는데 그 점들의 특징 모든 루트로커스 상의 그 클로즈룹 폴의 폴들은 요 지금 보이는 요식을 만족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는 허수축 상에 있는 그 점이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식을 만족을 하게 됐고 결국 요게 되는데 그러면 요 두 점을 동시에 만족하면 이 시스템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확인을 보디플롯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그 예제를 한 가지 지금 우리 그려보고 있던 요놈의 보디플롯을 한번 그려볼까요? 실제로 그려보면 그려볼 게 아니라 자, 컴퓨터한테 시켜서 그리겠습니다. 그 뭐 간단한 거라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이 네 번째 슬라이드를 노트북을 열어보시고 이거 볼까요? 이 위에 먼저 얘는 어떤 플랜트냐면 원점에 폴이 두 개 있고 마이너스 2에다가 제로가 하나 있는 점이에요. 제로가 하나 있는 그런 플랜트인데 걔는 우리 루트워커스 그려보면 K를 안만 키워도 시스템 언스테이블해지지 않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보디플롯에서 아까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디플롯을 그려보면 얘가 위에 그 시스템의 보디플롯인데 얘 보면 아까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있나 이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위상이 마이너스 180은 이쪽 끝에 왼쪽 끝에가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쭉 접근하는 애기 때문에 위상이 마이너스 180을 칠 리가 없는 시스템. 그리고 그때 혹시라도 이쪽 왼쪽 끝에서 친다고 하더라도 그때 매그니튜드가 굉장히 크죠. 1이 아니고. 그리고 거꾸로 지금 매그니튜드 이거를 지금 얘가 제가 아까 살펴보고 있었던 건데 매그니튜드가 1이고 페이지가 180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를 한번 살펴보면 매그니튜드 1일 때 페이지가 몇 도인지 쭉 매그니튜드 1일 때 페이지가 몇 도인지 쭉 내려보면 마이너스 130몇 도 180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페이지 180은 이 시스템은 페이지 180은 달성할 수가 없는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K를 아무리 키우더라도 여기서 K를 키운다는 건 뭐죠? K를 키우면 이거는 지금 G의 매그니튜드하고 G의 페이지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러면 K를 곱하면 KG의 매그니튜드는 G의 매그니튜드랑 같이요. K는 그냥 실수니까. 그리고 양수니까. G의 매그니튜드하고 KG의 매그니튜드 살펴보면 지금 얘는 이제 K가 1일 때고 K가 2면 뭐 한 6dB 정도 이렇게 그냥 쉬프트 돼서 나타나겠죠. 얘는 뭐 K가 2일 때. 그럼 K가 10일 때는 20dB 올리면 되는 거지, 얘를. 이만큼 이렇게 쭉 올려주면 얘는 K는 10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K를 바꾼다고 해도 이거 아까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점은 여기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루트 포커스에서도 볼 수는 있었죠. 그거는 K를 안만 키워도 이제 언스테이블해지진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언스테이블해지는 아까 우리 봤던 것 같은 이 플랜트에 얘는 누구냐면 여기 잘 보이네요. 오픈루프 폴이 원점에 있고 1에 있고 5에 있는 오픈루프 폴 3개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2개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여기 이제 언스테이블한 대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근데 이렇게 작게 아이고 옮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는 GS가 원점에 하나 마이너스 1에 하나 마이너스 5에 하나 이렇게 있는 플랜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K가 어떤 임계치에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놈의 보디 플롯을 이제 살펴보면 편해진 것 같은데 지금 4배 곱한 걸 그릴 게 아니고 G의 보디 플롯을 살펴보면 얘는 이제 뭔가 보디 플롯을 이게 지금 그린 보디 플롯이거든요. 보면 지금 G의 보디 플롯을 그린 겁니다. 하고 페이지하고 그린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면 마이너스 180을 지금 뭔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개인이 매그니튜드가 얼마인지 쭉 올려보면 얼마죠? 10dB는 좀 안 돼 보이고 근데 뭐 어떤 10dB는 안 되고 한 5dB? 5dB 정도 돼 보이죠. 마이너스 5dB.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뭐 6dB라 칩시다. 이게 대충 한 6dB 치면 마이너스 6dB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6dB라고 치면 우리가 여기다가 2 곱하기 G 얘를 그러니까 지금 GS가 있고 K 이렇게 되어 있는 플랜트인데 지금 K를 1을 놓고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아닌지를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G를 가지고 이 G를 가지고 보디 플롯을 그렸더니 위상 마이너스 180에서는 6이 약간 덜 마이너스 한 6dB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그리고 위상이 대충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5dB 마이너스 6dB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1일 때
지금 크기가 1이어야 되고 위상이 18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크기가 1일 때는 내려봤더니 위상이 180이 아니고 165도 정도, 한 칸이 15도니까 뭐 180도에서 15도 정도 어떤 여유가 이렇게 있었죠. 이만큼 여유가 있었고, 요 위에 또 보면 이 크기하고 요 크기하고 요만큼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K를 1로 해서 피드백을 붙이면 깨지진 않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K를 지금 보면 K를 키우면 아까 본 것처럼 이 매그니튜드 플로만 위아래로 이렇게 쉬프트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K를 주면 이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기 시작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요만큼, 요 위에 있는 여기 어떤 마진이 이만큼 있고 여기도 어떤 마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인 플롯의 마진, 매그니튜드 플롯의 마진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개인 마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 아래쪽에는 페이즈 플롯에서 마진이 뭐 그러니까 페이즈가 마진이 얼마나 있냐 그런 얘기니까 이제 페이즈 마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페이즈 마진 대충 15도 정도 있었고 여기는 얼마 정도 있었냐면 뭐 한 6dB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K가 1일 때 이 피드백을 걸면 이제 그 정도 마진을 가지고 아직 내가 스테빌리티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K를 주고 루프를 닫아버리면 이게 이제 언스테이블해지기 시작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인 마진만큼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K면 되겠죠. 뭐 6dB라고 하면 K를 2를 쓰면 여기 지금 제가 아까 그리다 만 것처럼 2배 곱하면 6dB가 이렇게 쉬프트 돼서 얘는 K가 1일 때고 얘는 K가 2일 때고 쉬프트 돼서 딱 그 180하고 매그니튜드 1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디 플롯, 매그니튜드 플롯과 페이지 플롯을 보고서 이게 그 임계치 개인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 이제 왜 개인 마진이란 얘기를 붙이냐면 이 GS가 우리 항상 살펴봤던 것처럼 컨트롤러와 플랜트가 다 그냥 결합된 어떤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설계된 컨트롤러를 가지고 단위 피드백을 딱 이렇게 걸면 내 컨트롤러가 완성이 된 건데 여기에 GS가 내 플랜트잖아요. 뭐 플랜트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컨트롤러도 있지만. 근데 이 GS가 내가 모델링이 부정확해서 얘가 어떤 GS가 아니고 GS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이 오픈로 플랜트가 뭐였냐면 GS가 이런 플랜트였는데 내가 모델링을 잘못해서 아니면 모델링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이게 1이 아니라 뭐 1.5더라 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설계는 내 기준 플랜트인 우리가 이제 노미널 플랜트라고 부르는데 기준 플랜트인 요 놈에 대해서 설계를 했지만 실제 루프를 닫고 운용을 했더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 1.5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시스템이 이제 개인 오차가 한 50%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50% 오차에 대해서도 내 시스템이 스테빌리티가 내가 설계한 제어기가 스테빌리티를 유지해 줄 것인가? 이제 그 물음에 대해서 이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 개인 마진을 가지고서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스템 같으면 우리가 보기를 1.5가 아니라 2까지도 그 이 직전까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스테빌리티가 유지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지 마진 같은 경우는 이 개인형 이제 이 시스템 플랜트가 항상 오차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어떤 상수 개인만큼의 오차를 가질 수도 있고 그건 어떤 경우에 상수 개인만큼 오차는 뭐 질량이 틀렸다든지 어떤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 무게 질량 관련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틀리면 그 이제 개인 오차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질량이 반 틀리면 뭐 그 오차가 반 플랜트의 그 개인이 반 정도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그 질량뿐 아니라 뭐 질량이 그 흔들흔들하는 이제 뭐 우리 맨날 보는 스프링이랑 댐퍼랑 이런 게 붙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시스템 오차가 모델링 오차가 질량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댐퍼 개수라든지 스프링 개수 이런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보면 이 보디 플롯을 그려보면 뭐로 나타나게 되냐면 그게 이제 폴과 제로의 위치와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틀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요인들은 플랜트의 개인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오차들은 페이지를 바꾸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 마진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차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떤 다이나믹 그냥 DC 개인 오차가 아니라 어떤 다이나믹 효과들에 대한 모델링 오차에 대해서 이 페이지 마진이 크면 그 180도랑 1을 만난 점으로 아직 멀었다는 얘기니까 내 시스템이 좀 더 이제 강하다고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그 로버스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인하다고. 그 이제 어떤 시스템 오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오차까지 내 시스템이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이 보디 플롯에서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마진 이 클로즈 룹 시스템이 여기서 이제 이쪽 피드백 루프가 결국 센서에서 매저해서 내 컨트롤러로 정보가 들어오는 길을 의미하는데 그쪽에 항상 센서로 계측을 하고 뭔가 그걸 받아서 컴퓨터가 그걸 처리를 해서 뭐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영상 처리를 해서 다시 받고 이러는 시간이 한참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정보가 바로 들어와서 직접 그냥 순식간에 나한테 컨트롤러로 도달된다고 가정을 한 그림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모든 경우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 어떤 딜레이가 있어서 신호 지연이 있어서 나한테 도달되는 정보는 좀 더 늦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걔는 우리가 스텝 리스폰스를 생각해 보면 뭔가 딜레이가 돼서 내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 딜레이가 바로 그 페이즈 딜레이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딜레이 요소가 신호 지연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페이즈에 개인에는 영향이 없고 페이지만 어느 정도 밀린 이런 형태로 이제 오픈룹 플랜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지연이라든지 모델링 오차, 다이나믹 모델링 오차, DC 성분의 모델링 오차 이런 것들을 뭐 모든 시스템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의 그 DC 오차라든지 페이지 오차를 내 컨트롤러가 버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우리 지금까지 컨트롤러 설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러의 설계, 성능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콜이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그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 딜레이가 어떻고 세틀링 타임이 어떻고 이제 그런 얼마나 빨리 이제 명령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걔는 이제 그 폴의 위치, 제로의 위치 이런 거 가지고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능 관점보다 성능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제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안정 강인성이라고 하죠. 그 로버스니스를 마진이 얼마나 큰가 그거에 사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기의 성능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어기가 타임 도메인에서 굉장히 리스폰스가 빠르고 폴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댐핑도 좋고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꼭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성능을 가지고 게인 마진 얼마, 페이즈 마진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제어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항상 되어야 되죠. 컨트롤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내가 언스테이블하게도 만들 수 있고 스테이블하게도 만들 수 있고 성능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 뭐 어떤 하드웨어에서 모자란 스펙을 소프트웨어로 커버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가장 먼저 얘기했던 어떤 시스템을 추락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비행하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이제 이 제어기의 피드백 제어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어 설계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 비행기가 내 제어기가 이제 게인 마진 얼마, 페이지 마진 얼마까지 버티면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게인 마진 얼마 이상이 확보되어야 좋은 제어기인지, 페이지 마진 얼마 이상이 확보되어야 좋은 제어기인지 그거는 어려운 질문인데 답은 그냥 뭐 분야마다 시스템마다 다른 겁니다. 내가 모델링 오차를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그리고 신호 지연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거의 직접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가정할 수 있으면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진을 크게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시스템 모델링이 굉장히 많이 오차가 있다. 그러면 마진을 크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와 마진, 그러니까 성능과 안정의 여유, 이제 이 두 가지를 게인 마진, 페이지 마진 얘네들을 스테빌리티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타임 도메인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 트랜지언트 퍼포먼스, 스테디 스테이트 퍼포먼스 이런 것들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거랑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건데 이 스테빌리티 마진 이 두 가지 근데 이제 보면 이 그림도 보세요. 이 그림 보면 내가 이 지금 폴이 원점에서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반응 속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땡기면 땡길수록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댐핑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리고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K를 키우면 키울수록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K가 2인데 개인 마진이 2였는데 내가 컨트롤러에서 1을 써버렸으면 1.5를 써버렸으면 그 나머지만큼만 이제 여유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을 키우면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러 숙제에서 봤었죠. 수업 때도 많이 얘기했었고 저번 숙제였나요? 저번 숙제에서도 룹 개인을 키우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계속 키우다 보면 스테빌리티가 깨지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스테빌리티가 깨지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이 마진이 점점 마진이 적은 상태의 제어기가 된다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선에서 이 마진 확보를 위해서 성능을 약간 좀 낮추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 설계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이 어려운 개념을 지금 30분 만에 빨리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짧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제 중요치 않은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가급적이면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제어기를 설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K가 0이면 오픈 이렇게 첫 번째 K가 0이면 블록 다이어그램 오픈인데 오픈이죠. 오픈이면 근데 질문이 좀 더 해주시겠어요? 어떤 질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K가 0이면 당연히 그러면 신호가 전달되지 않고 지금 K가 0인 거에 대해서는 보디 플롯을 그러니까 지금 이 보디 플롯을 그려서 마진을 분석하고 폴이 어디 있는지 분석하고 루트로커스 그리고 보디 플롯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클로즈 룹이 형성이 되어서 신호가 이제 전달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K가 0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는 얘기인데 K가 0이면 그냥 오픈룹 플랜트가 바로 오픈룹 폴이 클로즈룹 폴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그림에서 K를 점점 키우면 이제 이 매그니튜드 플롯이 위로 올라가고 K를 키우면 위로 올라가고 K를 낮추면 아래로 내려갈 거잖아요. 근데 낮추는데 0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K는 항상 양수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이 파란색 선은 K가 1일 때의 상황인 거고 얘는 K가 2일 때 상황. 그다음에 이 K가 100분의 1 K가 100분의 1이면 40dB만큼 이렇게 시프트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K가 0인 경우는 여기서는 관심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질문은 이게 1이 되게 K를 키우면 자동으로 페이지는 이게 K를 키우면 자동으로 페이지는 180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은 G하고 어떤 K가 곱해진 이 G하고 매그니튜드 플롯 살펴보면은 위아래로 시프트가 일어나고 페이지 플롯은 2 곱하기 G 얘는 어떤 복소수인데 그냥 그냥 양수가 곱해지면 페이지는 안 바뀌잖아요. 복소수 1 더하기 J인데 여기다 2를 곱하면 2 더하기 2J잖아요. 그럼 얘는 각도가 45도고 45도인가? 네, 45도고 얘도 45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K를 키워서 보디 플롯을 그려보면 실수 K, 양수 K를 곱한 애를 보디 플롯을 그려보면 매그니튜드 플롯만 위아래로 이동이 되고 페이지 플롯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걔를 그대로 지금 어디야? 요 개인 마진이 형성되는 요 자리 페이지가 마이너스 181 때에다 페이지가 마이너스 181 때를 기준으로 거기에서만 이 개인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쉬프트 시켜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 180은 항상 이제 그 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페이지 180도 피크시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표시한 요거예요. 페이지가 180일 때를 지금 구한 게 여기였고 그때 쭉 올라가서 위로 쭉 올라가서 그때 개인을 살펴봤더니 그때 개인이 어떤 숫자인데 1과의 거리 요 여유가 이제 개인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페이지 마진은 이 개인이 1일 때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쭉 내려와 보면 어떤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게 180이면 재수가, 아니, 180이면 뭐 안 좋은 거고, 이제 시스템이 깨져 가고 있다는 얘기고,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 여유를 페이지 마진이라고 부르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 보통 많은 시스템에서 개인 마진 6dB 정도, 페이지 마진 한 30도 정도, 이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많이 설계를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적당히 보통의 엔지니어들이 큰 노력 안 들이고 아니고 뭐 모델링을 적당히 잘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버티려면 개인 마진 6dB. 6dB라는 얘기는 뭐냐면 2배 틀려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페이지 마진은 요 위상 그래프가 한 30도 정도 틀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통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마다, 그러니까 분야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 플랜트마다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6dB, 30도 이렇게 얘기한 게 아예 규격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날아다니는 비행체들은 보통 저 정도로 마진을 갖도록 설계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체라도 어떤 비행체는 내가 그냥 날아가서 그냥 그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미사일 같은 거는 표적 근처에 가면 나는 어차피 내가 미션을 정확하게 수행해도 나도 이제 없어지는 건 맞잖아요. 나도 터지고 같이 깨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진을 좀 줄이고 그 표적에 정확하게 그 제어 정확도가, 제어 정밀도가 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마진을 이 6dB, 30도보다 많이 줄이고 그 타임 리스폰스를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비행체라도 비행 영역마다 그게 또 다 다르고 하여튼 그 전체적인 설계 관점에서 이제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을 안 한 질문 중에 저 표에서 메이트도 예. 페이지 마진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페이지 마진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거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플랜트가 있고, 개인 마진이, 예, 이것도 굉장히 잠깐만요. 이제 마지막 질문. 지금 개인 마진이 위로든 아래로든 상관없이 6dB 정도가 적절한 것인가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제 오픈 루 플랜트가 스테이블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스테이블하면 아래로는 계속 줄여도 오픈 루 플랜트가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K가 굉장히 작아도 아래로는 무한대의 마진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이 경우 같으면 내가 어떤 K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설계된 K의 위치라고 하면 디자인 포인트라고 하면 요만큼이 이제 마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기가 어렵네요. 이 루트로커스 상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지금 그려져 있는 요만큼이 이제 마진이 있는 건데 위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dB까지 이만큼의 마진이 있고 아래로는 내 오픈루프 플랜트가 스테이블하면 가봤자 스테이블한 대로 가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이 줄여도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dB로 줄이더라도 시스템 스테빌리티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 오픈루프 플랜트가 원래 그냥 타고나기를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면 개인 마진은 위쪽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은 신경을 안 써도 저절로 항상 스테이블하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게 왜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테빌리티 마진이, 이 내 오픈루 플랜트가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지금 배태성 씨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쪽으로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숙제 중에 있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숙제 한 번만. 벌써 숙제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학생 걸 한번 열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픈룹 언스테이블한 플랜트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오픈룹 언스테이블한 플랜트인데, 걔를 K를 키워서 루트로커스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거든요. 숙제 과제에서. 예, 그러면 이렇게 풀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그러면 지금 오픈룹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었는데 이 뭐 제어기 제로를 붙여서 PD 제어를 해서 K를 적당히 키워서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두 개의 클로즈 폴을 위치시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때 K가 10이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여기서 개인 마진이 얼마겠어요? 네, K10, 그래서 지금 K를 10을 써서 지금 내 클로즈 폴이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인 마진, 개인 앞으로 더 키워도 이 시스템은 항상 스테이블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개인을 줄이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이제 점점 K가 줄어들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임계치를 지나면 다시 오픈루 플랜트 쪽으로 가면서 언스테이블해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개인을 키우는 건 괜찮은데 아무리 키워도 되는데 이제 줄이게 되면 이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러면 아래로도 뭐 6db면 적절한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질량이 내 모델링 오차가 큰 방향으로나 작은 방향으로나 작은 방향으로는 더 정확한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 예.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언스테이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는, 이제 오픈룹 언스테이블하면, 이제 아래쪽에 그 작은 개인에 대해서 이제 그게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 그 규격은 어느 정도 달라지? 위로 6db면 마이너스로는 6db가 적당한가? 대충 적당하고 좀 또 한 가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아래쪽으로도 뭐 6db면 좀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고자 하면 그 정도면 적당하고요. 큰 쪽 방향보다 더 클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이 낮은 쪽은 이게 이제 개인을 낮추게 되면 이 시스템은 더 로우 프리퀀시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보통은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 모델링 할 때 하이 프리퀀시 대역이 그 주파수가 높은 쪽의 대역이 모델링하기 굉장히 어렵고, 주파수 낮은 쪽의 문제들은 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쪽 로우 프리퀀시 대역은 하이 프리퀀시보다 좀 더 모델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낮은 쪽의 마진은 좀 더 줄여도 된다. 높은 쪽의 마진은 내가 개인을 키우게 되면 나는 점점 더 내 플랜트는 하이 프리퀀시 특성을 가지게 되고 내 모델링 부정확한 영역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하여튼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이제 마진 규격이 정해지는 거고, 낮은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링도 정확하고, 낮은 쪽이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죠. 예, 모델링이 좀 더 정확하기도 하고, 이제 리스폰스가 좀 더 천천히 나타나게 되어서 좀 설령 내 스테빌리티가 깨졌다고 해도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쪽으로 깨지는 건 좀 더 낮은 쪽으로 깨지는 건 좀 더 심리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제가 어떤 플랜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루트로커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루트로커스가 있었어요. 그려볼게요. 폴이 여기 원점에 2개 있고, 이거 여러분들 숙제 마지막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제로가 쌍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이 원점에 있는 폴 2개는 우리 항상 봤던 거지만, 그 뭐였냐면, 그 원점에 있던 폴은 항상 본 것은 뭐, 질량, 아니면 모멘텀 이너시아, 그런 데서 항상 나타났었죠. 뭐 위성을 돌린다든지 할 때 모멘텀 이너시아에 의해서 그 가속도가 2번 적분돼서 이제 위치가 나오는, 각 가속도가 2번 적분돼서 이제 각도가 나오는 이제 그런 역학에서 폴 2개가 나왔고, 제가 네. 그리고 요 2개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얘는 원래 오리지널 플랜트에서 있었던 거고, 요 3개는 뭐 이런 것들 하나, 이런 것들은 뭐 로우 패스 필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보면 우리가 PID 제어를 생각을 해보면, PID 제어는 여기가 어떤 PD 제어가 어떤 형태였죠? PD 제어는 K 곱하기 뭐 S 더하기 뭐 이런 형태였고, PI 제어는 뭐 KDS 더하기 KP 뭐 이런 형태고, KP 더하기 S분의 KI 뭐 이러면 이제 PI 제어기 형태가 되고, PID 3개를 다 쓰면 이렇게 해서 PI 더하기 KDS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건 정리해보면 S분의 KP 더하기 KI, KPS 더하기 KI. 그러니까 폴 하나와 제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제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폴 하나분의 제로 2개로 표현할 수 있죠. KDS KP. 그러니까 뭐 얘네 둘은 어떤 그 PID 제어에서 오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플랜트와 뭐 제어기가 섞여 있는 그놈의 오픈룹 폴과 제로의 위치들인데, 이 루트로컷을 그려봤더니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컴퓨터 시켜보면 나오겠죠. 근데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가고 가서 2개 이렇게 만나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가 출발을 이렇게 했다가, 잠깐만요.
클랜트가 직접적으로 써있지가 않네. 예, 어쨌든 이렇게 갔다가 제로 때문에 당겨져서 트루커스 컴퓨터한테 시켜서 그렸더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로, 그렇네. 제가 거꾸로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화살표가 거꾸로. 죄송해요. 지금 책 보고 그냥 베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폴이 5개였고 오픈 폴이 5개고 그 제로가 2개였으니까 3개가 남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게 맞아요. 점근선이 뭐 이쪽 어디로 잡힐 것이고. 그러면 제가 개인 K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고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점점 요 폴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궁금한데 요 정도 범위 안에서 K를 골라야 되겠죠. 요 정도 안에 들어오게. 그래야지 시스템을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러면 저 같으면 뭐 여기 어디로 고르겠죠. 클로즈로 폴이 요쯤 위치하게 댐핑이 가장 크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K를 요만큼 더 키울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요만큼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에 얘가 뭐 K0라고 하고 내 설계된 K0 그리고 여기는 임계값이 2개 있죠. K 어퍼 리밋이 있고 로어 리밋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제 개인은 요 사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 마진은 위쪽으로 K0분의 K 요만큼의 개인 마진이 있고 아래쪽으로 개인 마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개인 마진이 K0분의 요만큼의 개인 마진이 있고 아래쪽 마진은 우리가 특별히 약간 다르게 부르는데 개인 리덕션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뭐 말씀 대충 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 6dB 정도는 2배까지는 버틸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뭐 못 버티는 경우는 어떡하죠? 못 버티면? 그리고 얘도 뭐 한 6dB는 아니라도 뭐 4dB, 5dB 정도, 마이너스 4dB, 마이너스 5dB 정도는 버텼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봤더니 KL하고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잡히는 게 봤더니 이게 이 정도의 6dB까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모든 수단을 써서 내가 컨트롤러를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죠. 얘를 옮기든지. 그러니까 얘를 보완을 해서 이 길이 이렇게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들어왔다 나갈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걔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결국 요 제로들이 컨트롤러에서 PID 제어에서 온 거니까 개인 개수들을 잘 바꿔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기면 제로가 더 길에 더 가까워지니까 더 이쪽으로 세게 당기겠죠. 뭐 이제 그런 제어기 개수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루트로커스가 이 스테이블한 영역에 클로즈로 폴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답을 안 한 게, 그래서 그 페이지는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얘기를 제가 하다가 나왔을 텐데, 보면
8제곱분의 1. 이런 플랜트는 굉장히 다루기 어렵겠죠. 얘가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 이렇게 날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이 얘기 말고요. 지금 그렇죠. 개인은 컨트롤러 개수를 바꾸면 여기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개인 플롯이 이제 매그니튜드 플롯이 위아래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페이즈는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지, 이제 페이즈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페이즈를 좀 성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살펴봤던 그 보디 플롯을 처음 얘기할 때 각 요소들에 대한 보디 플롯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폴 하나는 어떻게 되고 제로 하나는 어떻게 그 플롯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그러면 그걸 곱해버리면 매그니튜드 페이즈에 결국 뭔가를 더해주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으로 있습니다. 어떤 매그니튜드 플롯이 이렇게 생겼고, 페이지 플롯이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제 뭐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서 페이지를 약간 이렇게 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페이지 마진을 더 키우려면 내 페이지 플롯을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바꿀 수 있으면 페이지 마진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더해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더해줄 수 있다 생각하면 페이지 마진이 이 작은 15도가 아니고 40도 가까이, 이만큼의 페이지 마진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지금 그림이 좀 복잡한데, 페이지 플롯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매니튜드 플롯은 아까 개인을 곱해서 바꿀 수가 있었고, 페이지 플롯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만약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굉장히 페이지 마진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애가, 이 플랜트를 예를 들어서 S 더하기 10분의 S 더하기 1, 요런 애의 보디 플롯을 그려보면, 이제 G라고 쓰지 말고 K라고 씁시다. 이제 K가 아까까지는 이제 실수만 이제 쓰는 그런 개인이었는데, 이제 내 컨트롤러가 실수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S의 함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얘는 뭐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PD 제어의 로우 패스 필터를 하나 건 뭐 그런 제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놈의 보디 플롯을 그려보면 여기가 0.1, 1, 10, 100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매그니튜드 플롯이 계속 유지되다가 1에서 90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0도에서 시작해서 90도 올라가고 10에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죠. 여기가 90도가 되고, 그러면 페이즈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제어기에다가 요 값들을 잘 정해서, 여기 보면 이 플롯에다가 원래 있던 이 파란색 페이지 플롯에다가, 여기요, 파란색 페이지 플롯에다가 요 페이지 플롯을 더하면 어떤 영역에서만 부스트가 싹 이렇게 되겠죠. 페이지 변화가 싹 일어날 거잖아요.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플랜트 뭐였지? 이 플랜트에다가
앞에다가 아이고 이거 1은 좀 그러네. 뭐 2라고 합시다. 지금 겹치니까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2쯤 될 것이고 페이지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다가 짧은 영역에서 싹 들리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다시.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더해주면 이게 내 제어기를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러면 내 제어기까지 포함된 페이지 플롯은 요 놈이 결정하니까 페이지 플롯 그러면 페이지 플롯은 이제 이렇게 시리얼로 연결되면 그냥 페이지 플롯 그냥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매니튜드 그냥 더해지고 매니튜드도 곱해지는데 로그를 씌우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요 페이지 플롯하고 원래 우리가 아까 파란색으로 그렸던 요 놈하고를 더하면 페이지 어떤 2에서 10 사이에서 페이지 부스트가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페이지 플롯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페이지만 살펴봤는데 매그니튜드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페이지 바꾸려고 요 놈을 쓰면 매그니튜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매그니튜드도 어떻게 되죠? 매그니튜드는 1에서 쭉 가다가 요 2라는 주파수가 되면 확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 그래서 요 제어기를 더하면 페이지는 내 원하는 대로 거기를 싹 바꿀 수 있었지만 그 역효과 뭐지? 그 같이 항상 따라오는 그 부작용으로 매니튜드 플롯까지 같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면 아까 플랜트에다 더하면 뭔가 여기에서 이 개인 플롯이 약간 이렇게 들리게 되는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어서 페이지만 바꾸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개인만 바꾸는 거냐 개인 매니튜드만 바꾸는 건 개인 키워버리면 되는데 페이지까지 바꾸려면 페이지 원하는 대로 바꾸려면 개인도 항상 따라서 바뀌게 되어서 좀 더 어려운 제어기 설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요 내용이 지금 요걸 보면 보디 플로만 보고서 모든 설계를 다 마친 거예요. 루트로커스 그려보지도 않고 주파수 영역에서만 설계 작업까지 분석뿐이 아니라 설계 작업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루트로커스 그리고 뭐 그 시간 영역에서의 특성을 살펴보지 않고서도 주파수 영역에서 설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제어기를 이거는 수업에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리드 제어기라고 해요. 리드가 뭐 좀 앞당긴다는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리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리드 제어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반대로 지금 얘는 제로가 굉장히 크고 폴이 작잖아요. 거꾸로 폴이 폴이 작고 제로가 큰 뭐 이런 거 이런 애는 거꾸로 리드의 반대 리드는 당긴다는 뜻이고 레그는 이제 늦춘다는 뜻인데 거꾸로 이제 레그 제어기 이건 뭐 페이지 플로 그려보면 당연히 레그가 살짝 일어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레그 제어기 이렇게 부르고 굉장히 주파수 영역에서 제어기 설계할 때 많이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런 형태들입니다. PID 제어만큼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실제 제어 설계를 하시게 되면 항상 맞닥뜨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세요? 마쳤으면 좋겠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마지막 수업 다음 주 수요일이고, 예, 질문이 더 없으시면, 우리 수업 자료에 이 내용이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있을 건데, 주파수 영역. 지금 보디 플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 다 했던 얘기고, 근데 마진 얘기가, 어? 이쪽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고요. 건너뛰기서. 그 여유 마진 얘기가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이 맨 마지막에 어려운 내용이니까 마지막에 있겠죠. 근데 예, 어렵지만 실제 제어를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살펴보셔도 좋고 제뭐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마진이란 게 어떤 것인지 보디 플롯을 왜 우리가 그걸 그려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여기 아까 건너뛰었던 이 자료에서 나와 있던 나이키스트 다이어그램, 이 보디 플롯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그 페이지 플롯, 매그니튜드 플롯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복소평면에서 그려버리면 좀 더 비슷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결과를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림, 뭐 일주가 어쩌고 포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이 나이키스트 플롯이란 걸 그려서 뭘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에서 해야 될 얘기는 어느 정도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뭐 이 얘기가 금요일 날 다 끝날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끝내고 전체 리뷰를 다시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하셔도 되죠. 어떤 질문이요? 폴은 이동하고 제로는 이동하진 않고 그렇죠. 네, 그런데 센터를 유지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심을 항상 유지하진 않고 폴들은 그러네요. 예, 폴들은 그러네요. 중심을 항상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클로즈루 폴의 그 합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 얘기는 했었는데 예,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지하지는 않고 다시 얘기하면 센터를 항상 유지하지는 않고 점근선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폴이 2개 이상 남는 경우. 2개 이상 남는 경우는 센터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게중심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점근선에서도 센터를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방법은 그러니까 폴의 무게중심, 폴의 합에서 이제 제로의 합. 왜냐하면 개인이 굉장히 점근선에 폴들이 접근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로로 찾아갈 놈은 거의 제로에 접근해서 위치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전체 합이 유지되니까 전체 센터가 유지되니까 그 제로로 가 있는 놈의 영향을 뺀 거죠. 그러면 이제 점근선의 센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폴들이 이동하는데 그 점근선의 센터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 폴들의 합 폴이 항상 위치가 있을 테니까 그 센터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지. 근데 그 센터가, 폴들의 센터가 K가 굉장히 커지면 점근선의 센터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시스템에서 분모에 S 더하기 2가 있는데 컨트롤에서 0점으로. 아, 예. 제가 그런 것들은 다 피했는데요. 이 비슷한 질문이 전에 나온 적이, 지금 질문하신 건 뭐냐면, 그, 컨트롤,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 내 플랜트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폴이 있어요. 그러면 걔를, 마음에 안 드는 폴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S 더하기 0.1, S 더하기 10분의, 이런 시스템이 이렇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제어기를, 뭐, 이렇게 써버리면 kg를 곱하면 이 둘이 없어지고 이 오픈루프 렌트가 제어기를 곱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폴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건 안 했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우선 절대로 피해야 되는 거는 절대 이제 세 가지 경우인데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경우는 내가 이 언스테이블한 폴이 있는 경우, 언스테이블하고 속도도 느리니까 마음에 안 드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게 왜냐하면 얘는 여기 이제 두 번째 컨트롤러에 있는 재료는 내가 설계하는 거니까 내가 정확하게 0.1을 계산해서 맞출 수 있는 건데 얘는 내 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0.1인지 0.2인지 오차가 있을 수가 있는. 그 오차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0.1이 아니라 0.2였다. 그러면 KG 어떻게 돼요? S 더하기 0.2가 되고 S 마이너스 아니 이런 애가 있고 얘를 없애지 못하고 S 빼기 0.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없어지지가 않고 이제 남아있게 되고 보면은 지금 어떤 문제였냐면 폴이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는 애인데 내가 제로를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겠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마이너스 0.1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위치라고 하면 이렇게 뭐 허용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이 폴의 위치가 약간 실제랑 내가 알고 있던 모델이랑 실제랑 다르다고 하면 나는 제로는 여기다 붙였는데 실제 폴은 이렇게 다른 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 루트록스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요 사이에서 놀고 얘들은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폴들을 이 제로를 내가 붙임으로써 더 빼내기 힘들게 됩니다.
거기에 담겨져 가지고 항상 여기 폴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틀린 거 가지고 모델링 오차 때문에 잘해보고자 했는데 더 이제 위험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허용될 수 있는 데 언제냐면 이게 스테이블한 데 있고, 스테이블한 데 있으면 조금 틀려도 여기 좀 남아 있어도 죽지는 않잖아요. 약간 뭐 느려지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아는 폴이다. 정확하게 아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리고 스테이블한 폴이다 하면 이제 캔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캔슬하지 못하면 내가 제로를 붙임으로 해서 요 영역에서의 그 모델링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쪽 그 주파수 대역의 성분들이 내가 계측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좀 위험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안 하려고 하는 설계 방법입니다. 이게 항상 허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폴 캔슬 시켜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폴 캔슬하고 마음에 드는 폴 붙이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하는 게 좋죠. 제 또 다음 수업이 있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